안녕하십니까. 광주의 한정열 내과입니다. 저는 남도 광주에서 내과를 개원하고 있습니다. 만성 비형간염을 치료할 때 궁금해하는 내용 10가지를 Q&A 방식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10번째, 만성 비형간염 치료 가이드라인과 간암 위험 감소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형간염을 치료하는 것은 결국에는 간암 예방을 위해서 치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형간염 치료제인 항바이러스를 사용하면 간암을 대개 60%, 좀 그보다 조금 더 높게 간암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대만, 일본, 홍콩, 우리나라 이런 연구들이 되게 비슷하게 간암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약을 쓰는 경우에 있어서요. 그리고 약을 쓰게 되면은 질환이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간경화 있는 사람들이 간이 기능을 못하는 비대상성 간경변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간암이 되는 것을 약 60% 정도 예방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어떤 사람이 간암이 진단되었다면 이 사람이 현재 진료 지침에 따라서 약을 쓸 수 있는가 이걸 보니까 아시아 태평양 간암회 지침대로 하면 약 3분의 1 정도만이 항바이러스를 쓸 수 있는 그 기준에 들어갑니다. 미국 간암회는 50%, 유럽 간암회가 가장 폭넓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약 3분의 2가 항바이러스에 약을 쓸 수 있는 진료 지침에 따르면 약을 쓸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시아 태평양 간암회 속에 들어있죠. 많은 사람들이 간암이 생기기 전에 항바이러스를 써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약을 먹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현재 비형간염 진료 가이드라인의 한계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간 전문가들이 비형간염을 이렇게 치료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한 것인데요. 여기 보면은 2023년도 바이러스지에서 나온 것인데요. 우리나라 아산병원의 임영석 교수님 등 간 전문가들이 내놓은 것입니다. 여기 보면 간경변은 다 치료합니다. 바이러스가 나오기만 하면. 그리고 간경변이 아닌 경우는 이렇게 치료한다는데요. 이걸 우리말로 바꿔보면 간경변은 다 치료해요. 간경변이 아니고 간염이면 바이러스가 2000단위 이상이면 그러면서 나이가 30 이상이면 다 치료해라 이렇게 돼 있죠. 바이러스 양이 2000단위 이하인 경우는 비형간염은 그 5개의 단계 중에서 세 번째 단계인 면역 비활동기가 바로 바이러스 양이 2000단위 이하입니다. 거기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다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나이 30 이상이면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비형간염을 치료하고 있는 사람의 거의 대부분은 30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면역 비활동기라고 하는 바이러스 양이 2000 이하인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치료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보험 가이드라인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요. 이것이 이제 세계적인 간 전문가들의 권고 사항입니다. 이건 중국의 간학회, 중국 감염학회의 진료 지침입니다. 상당히 복잡해 보이는데요. 이것도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비슷합니다. 간경변은 다 치료하고요. 간염이면 30세 이상이면 DNA가 검출이 되면 그냥 다 치료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간경변이면 DNA가 검출이 되면 다 치료하죠. 그런데 30세 이상이고 DNA가 검출이 되면 간경변이 아니고 간염이라 하더라도 치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치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치료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간암 예방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 밑에도 있지만 대부분의 현재 우리나라에 치료받고 있는 사람들은 30세 이상이고 바이러스 다 검출이 될 것입니다. 물론 검출이 안 되는 사람은 면역 비활동기에서 검출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다 치료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B형 간염 치료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이러스가 나오면 그 치료해야 된다, 즉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4년도 세계보건기구의 만성 B형 간염 진료 지침을 또 보면은요, 여기도 굉장히 적극적인데요. 누가 치료를 받아야 될 것인가, 이 내용을 또 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랬더니 간경변은 다 치료하고 간염이면 바이러스가 검출되면 12세 이상이고 이런 조건이면 치료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바이러스 양이 2000 이상이고 간 기능이 정상 이상이면 치료하라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간 기능 정상은 남자 30, 여자 19 이하를 정상으로 보는 거거든요. 대부분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 12세 이상이죠. 현재 치료받는 분들은 되게 30세 이상이고요. 바이러스 양은 2000단 이상이 거의 대부분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치료하라, 지금 그런 말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 다 알아지는 이 기구에서도 치료를 권고할 때 12세 이상이고 바이러스가 2000단위 이상이면 치료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금년도 유럽 관악회 만성 B형 간염 치료 권고안을 보면은요, 또 표를 정리를 하니까 간 경변증 그리고 진행성 섬유화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B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되기만 하면 바로 치료한다. 우리나라는 간 경변증의 경우에 있어서 바이러스가 검출되기만 하면 바로 치료하죠. 간 경변증은 F4에 해당이 됩니다. 진행성 섬유화는 간 경변 전이에요. 그래서 F3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F3라 하더라도 바이러스가 나오기만 하면 그냥 치료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F3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섬유화 스캔을 보고 하는데요. 섬유화 스캔이 이제는 치료 권고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간경변증이나 진행성 섬유화가 없는 경우, 그냥 간염 경우, 이런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2000보다 2000이죠. 2000 단위 이상이면 이런 경우에 항바이러스를 사용을 한다 이것입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3번만 보면은요, 간암 위험인자가 있으면 약을 쓴다입니다. 그래서 보면 간암 위험인자를 보면은요, B형 간염이 유전자형 C형일 때입니다. 우리나라는요, B형 간염 98% 이상이 유전자형 C형입니다. C형 간염이란 말이 아니라 유전자형을 또 나누게 됐는데 그 중에 C형입니다. 그중에 여기 다 해당이 되죠. 그리고 간암의 가족력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또 있죠. 30세 이상이면 치료하라. 30세부터 간암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이죠. 남자면 치료하라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술, 담배, 비만, 비만과 관련된 당뇨병, 대사증후군이 있으면 치료하라. 그러니까 거의 다 치료하라, 지금 그 말입니다. 간암 위험인자가 있으면. 그래서 바이러스 양이 2000단위 이상이고 나이 30 이상이면 치료하라,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치료하라는 것이 모든 가이드라인의 공통점인데요. 가장 최근에 나온 유럽 간악회에서도 바이러스 양이 2000단위 이상이고 나이가 30 이상이면 약을 쓰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세계 권고안들을 이제 보면은요, 간 전문가들이 30세 이상 2000단위 이상이면 치료하라 했었죠. 중국 간악회는요, 30세 이상이면 바이러스가 검출되기만 하면 치료하라. 이 내용은 전부 다 간염일 때입니다. 간경화일 때는 바이러스가 1만 나와도 다 치료하는 것입니다. 간염일 때입니다. 그다음에 세계보건기구는 12세 이상 2000단위 이상이면 조금 더 적극적이죠. 유럽 간악회는 30세 이상 2000단위 이상입니다. 간 전문가의 의견하고 유럽 간악회 권고안이 비슷하죠. 같습니다. 그러면 너무 적극적이지 않고 보면은 대개 30세로 보고 바이러스 검출이 되면이 아니고 2000단위 정도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세 이상의 바이러스 양이 2000단위 이상이면 치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임상에서 보고 있는 이 B형 간염이 있는 분들 중에서는요, 면역 비활동기,
비형 간염의 세 번째 단계에 있는 분들은요, 바이러스 양이 2000 단위 이하입니다. 물론 이제 거기서도 간 경화가 있으면 치료하지만 2000 단위 이하인 사람을 제외하고는요, 다 치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치료 중인 거의 대부분은요, 30년 전부터 우리나라가 비형 간염 예방 접종을 시작했기 때문에 30세 이내 환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다 치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보험 인정 기준은 매우 어렵습니다. 현재는 세계적인 권고는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보험 기준에 따라서 치료하고 있는데요. 간 경변이 있으면 바이러스가 나오기만 하면 간 기능 검사가 정상이라 하더라도 치료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중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항원 양성 면역 활동기, 비형 간염의 두 번째 단계, 면역세포가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때문에 간 손상이 생기는 단계죠. 이때 바이러스 양이 많고 2만 단위 이상이면서 간 기능이 2배 이상이면 치료한다 이고요. 그 다음에 2배 이하인 경우에 있어서 40에서 80, 우리가 정상을 40 이하로 보기 때문에 1 내지 2배, 정상의 1 내지 2배면 섬유화 스캔 검사를 해서 2단계 의미 있는 섬유화가 있으면 파이브로 스캔 점수로 7.5 이상이면 약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항원 음성 면역 활동기는 이 바이러스 양만 조금 더 낮습니다. 2000 단위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보험 인정 기준은 상당히 어렵고 세계적인 그런 진료 지침에 비하면 치료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적인 진료 지침들은요, 간암을 예방하기 위한 진료 지침입니다. 우리나라는 간 기능 검사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간 경화를 거쳐서 간암이 생기는 것, 그것을 예방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비형 간염이라고 하는 것은 간 경화 없이도 간암이 생기거든요. 그러므로 비형 간염은 바이러스 그 자체의 질환입니다. 그러므로 간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침대로 치료하면 간 경변을 거쳐서 간암이 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렇게 진료 지침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변한 이유는 좋은 약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치료하면 1년 내 혈액 내에서 95% 정도가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습니다. 매우 효과적이죠. 그 다음에 약제 부작용으로 치료에서 탈락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혹시 그 콩팥독성, 뼈독성이 생기면 비리의 경우에서 배암물리드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약제 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 생겨서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없습니다. 약제 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 생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이 되지 않다 하더라도 약가격이 저렴합니다. 우리는 비싼 커피를 4,500원, 5,000원에도 다 사 먹지만 이 약값은 보험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제네릭 카피약을 사용하면 약 한 2,5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효과와 안전성, 가성비를 생각하면 비형 간염 바이러스가 혈액에서 나오는데 안 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치료 종결자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치료 지침들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간암 예방을 위해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만성 비형 간염 진료 지침은 간암 예방에 상당히 제한적이죠. 간이 많이 나쁠 때만 들어가잖아요. 간 경화나 간 기능 검사가 80 이상이거나 또는 40에서 80 사이면 의미 있는 섬유가 있을 때만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늦습니다. 그래서 간암 예방을 위해서라면 항바이러스는 일찍 사용해야 되고 이러한 그 가이드라인을 보게 되면은 대개 30세 이상이고 2000 단위 이상이면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비형 간염은 4개의 단계 중에서 세 번째인 면역 비활동기를 제외하고는 약을 쓰는 것이 간암을 예방하는 데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까지 만성 비형 간염을 치료하는 도중에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Q&A 방법으로 이렇게 전달하기 위해서 10개의 제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